오히려 초기에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새벽 시간대 출발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대상에서 며칠 동안 계시다가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하는 걸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출발을 해서 갔는데 테헤란 시내에 벗어나고 나서 한 1시간 반 뒤에 보니까 그때 이제 공습이 막 또 테헤란 시내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출발하는 그 판단도 굉장히 잘했던 거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드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출국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루트인데 도착하니까 차관과 면담도 확정이 됐고 검문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검문소가 오로지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정됐다. 그래가지고 그날 한국 국민만 이렇게 처리하게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헌법이 나와 있어요. 헌법 2조 2항에 국가는 재국민의 그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진다. 3프로TV 긴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까? 예, 지금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뭐 다른 경제적인 여파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이죠, 한 이틀 정도 됐나? 이란에 있는 교민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은 뭐 정상적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죠. 현재 상황이 뭐 비행기를 구하기도 힘들 거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절차들도 굉장히 복잡할 건데 정말 그 이란을 탈출하기 위해서 1,300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왔을까? 저희 같은 일반인은 이제 탈출했다고 하니까 그냥 안도감만 가질 뿐인데 그럼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국가라는 존재를 평소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너무나 위험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 와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나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그때 이게 국가라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볼 겁니다. 이란에서 탈출 작전을 통해 교민들을 직접 한국으로 모셔온 임상우 공공 외교 대사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습니까? 돌아온 건 지난 주말에 돌아왔습니다. 나가신 건 언제 나가셨어요? 나간 거는 3월 2일 날 나와가지고 주말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습이 발생한 거의 다음 날 나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습 바로 다음 날. 근데 이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예전보다는 좀 조용히 돌아오시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좀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긴박한 상황이니까 우리 널리 알리기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듯이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외교관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제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평상시에서 계속 그런 대비를 합니다. 비상 연락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교민사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상황 발생 혹시 그런 조짐이 있으면 공유를 하면서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이미 한번 공습이 있었죠. 그때 한번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민분들이 우리 대사관에서 탈출을 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6월달에 한 경험을 갖고 사실 계속 이제 그 대비책을 점검하고 또 업데이트하면서 왔었던 상황인데 2월달에 갑자기 이제 2월 28일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란 대사관과 주변에 있는 다른 인근 중동 국가 대사관 그리고 우리 본부 해서 화상 대책 회의를 바로 이제 개최를 했고요. 물론 근데 이런 화상 대책 회의는 근데 이미 2월 전서부터 정기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었고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1월 초순서부터는 이 조짐이 약간 좀 그렇게 보이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2월 28일에 딱 됐을 때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었고
이 대피 계획을 그러면 이제 언제 실시하냐의 문제가 제일 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습이 시작됐는데 이 초기에 바로 대피를 시키는 것이 더 안전한가? 네. 아니면은 상황 좀 봐가지고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피 작전을 실시하냐가 더 안전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현장 이란 대사관에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걸 토대로 이제 본부하고 공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위협 요인은 평가한 결과 그러면은 초기에 바로 대피 작전을 실시하자라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네. 결과적으로 판단이 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이 옳았고 그에 따라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신속 대응팀 단장으로 공습 이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란 대사 쪽에 이란 대사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란 대사관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주면은 여기를 좀 데려갈 수 있는 신속 그 대응단을 보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서 그렇죠. 대사님이 이제 그 한국에서 그쪽으로 네. 가게 되신. 근데 그때 초기라 그러면 사실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뭐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랬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거 이렇게 데려가다가 뭐 공격을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가능성도 있죠. 네.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그런 정보나 신호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현지에서의 그 상황을 시시각각 우리가 계속 이제 모니터를 공간 통해서 하고 있었고요. 또 공간도 마찬가지로 교민분들한테 일일이 매일 그냥 한 분 한 분 다 유선을 연락하면서 상황 확인하고 일일이 다 네.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하면서 상황이 어떠신지 그 지역 어떠신지 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민들의 그런 상황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또 교민분들 테헤란에 집결했을 때 혹시 그때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 그 거주하시는 데서 오실 때까지 그 이동 거리까지 봐야 됐고 여러 가지 어. 등등 다 봐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공습이 막 시작했을 때 보니까 초기니까 오히려 초기에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었고 그리고 공습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간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시간대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패턴이 있으니까요. 근데 초창기 내지는 그 전에 이미 공습 여러 번 이제 당해봤으니까 보면은 아예 그냥 새벽 시간대 출발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란에서 이제 대사관에서 집결진 대사관 했습니다. 대사관 했고 그리고 일부 교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이 워낙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은 미리 와가지고 대피를 했습니다. 미리 우리 대사관 아예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민분 네. 대사관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요. 대사관 아예 개방해가지고 대사관에서 며칠 동안 계시다가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하는 걸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출발을 해서 갔는데 테헤란 시내에 벗어나고 나서 한 1시간 반 뒤에 보니까 그때 이제 공습이 막 또 테헤란 시내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새벽 4시 반에 출발하는 그 판단도 굉장히 잘했던 거죠. 네. 6시에 출발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큰일 그러면 날 진짜 수도 있었었던. 가다가 이제 공습이 이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출발을 했고 또 이제 대피 루트도 보면은 테헤란이 있으면은 테헤란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부 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요. 작년 6월에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판단의 영역인데 공습이 이루어지면은 일단 1차적으로 테헤란 시내 특히 이제 주요 시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타겟들이 있는데 밀집 지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테헤란 하고 이제 서부 쪽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동부 쪽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런 시설 주요 시설 타겟 될 만한 것들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있으니까 그럼 동부 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서부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습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뚫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부 쪽으로 근데 동부 쪽 가면은 이제 1,300km가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인데 네. 그래도 길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동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갈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중간 기착지를 우리가 중간에 하여튼 모 도시에 저 확인한 결과 거기는 그래도 안전할 것 같다 해서 거기로 이제 기착지를 정해서
계속 달렸죠. 하여튼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 중간 기착지까지 저녁 때까지 계속 달려가지고 잘 도착해서 네.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투르크 국경까지도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교민분들과 또 당연히 우리 대사관에서 같이 인솔자가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인솔자랑 같이 계속하면서 그 인솔자를 통해서 계속 유선 연락 뭐 근데 사실 저 통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하여튼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핸드폰 안 연락하면서 잘 안 터집니다. 이렇게 저 동부 쪽 가다 보면은 잘 안 터지고 해가지고 좀 원래 문제가 안 있죠. 터지는 지역. 네, 잘 안 터지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상황 모니터하면서 갔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랑 같이 이동하니까 호텔 체크인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별도 또 선발대로 갔어요. 네. 먼저 상황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선발대로 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미리미리 수속 같은 거 다 밟고 교민들 도착했으면 바로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바로 들어갈 그런 수 조치들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중간 중간에 그 상황 파악이 그러니까 통신이 연결이 안 될 때 전세를 계속 파악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어떻게 굉장히 하셨어요? 진짜 난감하죠, 진짜. 네. 그때는 진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거꾸로 저는 서울에서 이제 비행기 표는 이제 이스탄불 경유해가지고 투크로 이제 가고 네. 해서 이제 이란에서 옷이 국경 쪽에 이동할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빨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국경 쪽에 미리 도착해서 이제 그걸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동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을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지시를 내리면서 하고 또 이란 대사관은 이제 이동하는 버스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도 마찬가지로 국경 지역에 이제 도착하면은 이게 잘 통과되잖아요. 네. 또 국경 지역에 또 사실 거기가 사실 굉장히 시설도 별로 없고 이렇게 낙후돼 있고 또 통신도 잘 안 되고 그런 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도 미리 또 거기 답사도 하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다도 마찬가지로 사전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대피를 하게 되는데 국경 지역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이제 외교적으로 계속 우리가 교섭을 하고요. 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경을 넘으려면은 뭐 여권 뭐 그렇죠. 네. 뭐 비자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저런 네.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탈출해야 되니까 좀 갑시다. 그럼 거기서 오세요. 이렇게는 안 안 할 되죠. 거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물 밑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도 불안하고 하지만은 그걸 다 이제 정리해서 여권하고 해가지고 그걸 또 해서 이제 공안 만들어서 공안 관인 찍고 해서 또 보내고 또 해서 네. 그래서 지난한 작업을 하죠. 그걸 또 이제 본부에서도 이제 투르크 외교부에도 연락하고 해서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외교적인 그런 교섭들이 물 밑에서 다 이루어진 가운데 버스가 이제 출발을 네. 하는 거고 또 마침 근데 참 이게 다행이었던 것이 투르크메니스탄 외교 차관이 네. 4월 달에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요 이란 사태 전에 네. 방문한 김에 저랑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네. 별도로 저랑 만나서 영사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좋다 만나자라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 차관이 이미 오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죠. 네. 4월달 만날 필요 없이 내가 가니까 요번에 만나자. 네. 그리고 요번에 내가 가는 이유는 뭐 이란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교민들이 가니까 그 관련해서도 잘 부탁한다라는 네. 그 전달을 하고 이제 제가 투르크로 갔었죠. 네, 그런 배경이 또 있었죠. 이미 그래서 이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외교 차관과 이미 미팅이 4월달 잡혀 있었는데 또 제가 딱 도착하니까 외교 차관이 그럼 다음날 바로 10시에 만나자라고 이제 미팅까지 확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또 배경이 마침 또 그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제 우연인데, 그러니까 사실 국가 대 국가로 이제 그 나라에 원래 있었던 제도와 절차를 좀 예외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국가 입장에서는 해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그거를 없죠. 네. 그러니까 대사님하고 4월달에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영향이 없진 않았겠지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게 진짜 뭐
뭐 무용담으로는 네. 그 집 딸이 BTS를 좋아한대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듣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국가의 협조를 받는다는 게 좀 어떤 겁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인간 관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잘 지내야지 혹시나 뭐 있을 때 누구야 나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외교관이 그 주재하면서 그 나라와 여러 가지 뭐 정치 사회 뭐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교류도 많이 하고 그 나라 사람들 자주 만나가지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꾸고 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류가 있는 토대 하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빵 터지면은 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럼 당연하지. 네. 뭐 한국 원래 우리 친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는 굉장히 어떤 협조를 많이 해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문소가 국경 지역에 이제 크게 4군데가 있는데 네. 우리 이란 교민 같은 경우는 검문소 통과해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드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출국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게 제일 빠른 루트인데 검문소 중에 하나는 저쪽 동부 쪽에 더 한참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시가바드까지 가려면 또 한 5시간 이상 또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검문소 이렇게 검토하다가 들리는 게 그쪽 검문소가 제일 크니까 뭐 그쪽으로 배정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우리는 뭐 이러는 사정이니까 좀 가까운 데로 해달라고 또 그것도 요청을 해놨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네. 차관과 면담도 확정이 됐고 검문소도 마찬가지로 더 가까운 데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검문소가 오로지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정됐다 해가지고 그날 네. 한국 국민만 이렇게 처리하게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평상시에 씨를 잘 뿌려둬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좀 그런가요? 좀 계산적인데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같은 네. 평소에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국가 단위에서 우리 너무 금박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네. 누구시죠? 이러면 네. 이게 사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조에 네. 일방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어디 이란인 가족을 위해서 뭐 다시 이란으로 뭐 가고 뭐 네네. 이런 네네네. 이슈가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이슈입니까? 그래서 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검문소는 이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정되는 그런 배려를 해줬는데 요번에 대피하신 교민분 중에 한 분이 배우자가 이란 분이었어요. 네. 네, 이란 분과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국적은 이제 이란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배우자만 오신 게 아니라 워낙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니까 그 배우자 분의 또 이제 가족분들 몇 분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플러스 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는 사실 이 한국 국민에서 특별히 이렇게 배려를 한 건데 이란 국적인까지 하면은 이게 사실 부담이 되죠. 투르크메니스탄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국경을 통해서 뭐 이란 난민들이 막 들어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없잖아요. 다른 뭐 이란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좀 사정을 하니까 근데 배우자는 사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그 배우자는 특별한 그런 예외로서 그럼 같이 입국을 할 수 있겠는데 네. 배우자의 가족까지는 이건 좀 힘들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에서 근데 그 교민분들은 일단 저 이란인 가족분들과 같이 이제 이동을 하셨죠. 오셔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셨는데 그 전에도 이미 설명드렸었죠. 이게 쉽지는 않다. 이 네. 검문소가 한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됐는데 이란인까지는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교민께서 그래도 일단 내가 이동하겠다. 일단은. 네. 근데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배우자분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돌아가시게 라고 됐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도 혼자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남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하여간 우리 교민들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만 본인 의사가 이란 가족하고 남겠다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다고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날 10시에 외교차관 면담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10시에 만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셨고 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와이프는
같이 나오고 아니요, 그냥 아예 다 그냥 한국인도 다 그냥 그 한국인 한국까지 그분이 그냥, 나만 네.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그렇죠. 나도 이제 그렇죠. 가족이랑 네네. 같이 그냥 돌아가겠다. 이거는, 네.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머지 이제 교민분들만 우리가 이제 입국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밟고 있을 때 갑자기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이렇게 뭐 바삐 움직이더니 잠깐만 하더니 외교 차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그냥 저 요번에 특별히 배려를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네. 그 이란인 가족 빨리 연락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그 이란인 가족하고 우리 교민분도 결국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진짜 이 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남편은 한국 사람이야. 그래갖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갈 수 있어. 네. 그 그러면- 와이프까지는 나갈 수 있어. 나는 나갈 수 있어. 네. 나머지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죽어도 가족과 함께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족을 딱 그러니까. 편에 섰는데 때마침 어떻게 풀려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나올 수 있게 되면 그 남편 점수 좀 땄겠는데 네,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 네, 상황이 너무 극적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네. 보니까 좀 드는 궁금증이요.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교민분들을 모두 다 대피시키는 게 국가의 어떤 역할처럼 보이겠지만 교민분들마다 사정이 다 각각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네. 분들은 나는 여기에 아무리 위험해도 남아 있어야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노모가 계시는데 노모가 병상에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옆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강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강제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네. 예,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시각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저 확인 전화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어떤지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또 의사를 저 확인하죠.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명단을 딱 작성하게 됐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대피하신 분들이 총 이제 23분 플러스 이란인 분까지 해서 28분이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강제로 이렇게 태워서 그런 식의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번에 이게 국가별로도 좀 다를 건데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이제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자기가 공습을 했던 당사자인데 거기서는 약간 좀 각자 도생에 어떻게 좀 알아서 잘 피하세요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외교부는 이제 끝까지 우리 교민들을 챙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이미 헌법이 나와 있어요. 헌법 2조 2항에 국가는 재국민의 그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진다. 네. 그 딱 돼 있어요. 헌법 조항이에요. 네, 그래서 헌법 조항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영사조력법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법에 따라서 해외에서 이런 위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외교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외교부는 이제 현지 공간을 통해서 특히 교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제가 너무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되게 감동적이다.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헌법을 보고 살았나 그런 생각 들다가 네. 그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쵸.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해외 교민으로 나가 살더라도 나는 좀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계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투르크메니스탄 외교 차관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란인 가족분들까지 이제 모실 수 있게 됐을 때 혹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잘 지낼 거니까 이번만 어떻게 예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까? 그런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없었고, 그냥, 네. 이번에 인도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차원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그 조치를 취해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투르크메니스탄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그 현지 공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조그매요. 우리 대사관들이 사실은 투르크메니스탄도 지금 외교관 신분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지금 네 분인가 그렇고요. 네 명이요? 네 분이서 넷이에요. 그 업무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렇죠. 다 거의 밤새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론 이제 지원 인력분도 계지만 실제 외교관 신분은 딱 네 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마다가스카르를 한 나라에서 대사를 했는데 네. 처음에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라고 아프리카 있는 그 섬나라. 그 만화 영화로 유명한 네. 실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초대 대사로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 거기는 외교관 2명이었어요. 저하고 또
굉장히 조그매요. 우리는 이 중동에 지금 여러 공간들 지금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인데 그 중에 대다수 공간들은 4인, 5인 뭐 그렇습니다. 큰 공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네. 대사님 이게 사건도 사건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 선박들도 170여 척 정도가 170여 척 맞나요? 아직 선박이 20여 척이죠. 선박은 20여 척이고 선원이 한 180여. 예. 그분들이 지금 그쪽에 뭐라 그래야 되나? 고립돼 있다 그래야 되나? 뭐 이도저도 못 하고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선박들이 현재로서는 그 공해상의 안전한 곳에 지금 정박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계속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선박들은 그 필요한 그 식량 그런 물품들이 다 비축이 충분히 돼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고갈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에 대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공간들이 이제 항구로 이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또 보급품 받으려면은 네. 그럼 그 나라에 그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이 이미 지금 다 연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선박이 혹시 긴급하게 와가지고 보급품을 받아야 되면은 네. 협조를 부탁한다 해가지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옆에 카타르도 있고 다 이라크도 있고 있잖아요. 쿠웨이트도 다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래서 이미 다 지금 그것도 이제 대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외교관 분들이 되게 멋있는 행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치열한 순간에 사실 그렇게 하는 행위들 자체가 이런 치열한 순간을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되게 많이 고마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네, 그 투르크메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특히 이제 중동지에 발생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나라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계속 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걸 계속 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또 요번에 9월달에 한 중앙화 정상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때 어차피 정상 차원에서의 그 큰 외교 행사가 지금 계획돼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또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그 여러 가지 성과 사업이든지 또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정상끼리의 이런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까지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이거 한중화 행사하면은 네. 저희가 보도할 때도 꼭 그때 많이 도와줬던 네, 나라라고 네. 우리 그렇죠. 국민들에게도 많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어떤 국가와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국가와 이런 외교 관계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교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가 입장 말고 대사나 혹은 외교관 입장에서 모든 국가 막 수백 개 국가랑 에 있는 모든 대사들하고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난 다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하게 지내려는 노력은 하겠으나 현실적인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좀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정답은 다 친하게 지내는 게 맞아요. 예, 네, 정말 열심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설사 예, 열심히 위에서 친해야 싸우더라도 돼요. 네네네. 거기가 싸워도 우리끼리는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공간이 지금 전 세계 한 190개가 있는데요. 네. 190개 나라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190개 공간이라는 이제 대사관 플러스 이제 총영사관까지 합해서 그러거든요. 예, 총영사관은 이제 한 나라의 이제 영사관계만 주로 다루는 그런 공간이고,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건 이제 대사관이거든요. 네. 근데 국가별로 이제 대사관 하나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모든 전 세계 좀 190 몇 개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건 뭐 물리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한 국가에서 겸임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마다가스카르 대사할 때 제 겸임국은 옆에 또 모리셔스라는 섬나라, 그 신혼여행으로 유명한 모리셔스 있죠. 네. 거기도 이제 제 관할이었고 또 코모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코모로라고. 네. 예,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도 이제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겸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주재하면서 코모로와의 관계, 코모로 한국과의 관계, 모리셔스 한국과의 관계도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마다가스카르 당연히 이제
물리적 마다가스카르에 있지만 코모로 모리셔스도 계속 제가 이제 그걸 워치해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출장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민국을 관리를 하면서 다 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코모로에도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코모로에 있었습니다. 코모로에 한국 분들이 그 교민 가족이 한 가족이 계셨고요. 한 가족이 있어도 해야 관할을 되는 해야 거네요. 되는. 당연하죠. 그 한 가족이 없어도 합니다. 어. 근데 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거기 갈 때 그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거기 현장에서 이제 사업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하는 분이셨어요? 그 현지에서 그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 큰 가게도 하시면서 예, 잘 사업을 일궈내신 분이셨는데 그 제가 한번 출장 갈 때마다 코모로에는 물자가 좀 귀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한국 음식도 이제 어떻게 조달할 수 있지만 떡을 조달할 수가 없거든요. 떡은.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떡을 조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떡을 싸갖고 갔죠. 그래서 교민분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대사님 떡이네. 그래서 떡. 그 대사님이 지금 마다가스카르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희도 이제 기사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코로나 때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우리 교민들을 또 이렇게 구해 오셨던 네. 기록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 때는 국가 간의 국경이 다 봉쇄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국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바오밥 나무로 유명하고 어린 왕자 바오밥 어린 나무. 왕자 바오밥 나무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그 만화 영화도 있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 여러 가지 동물 나오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동물 하나도 없고요. 그거 없고요. 사자 무슨 뭐 얼룩말 다 없고.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희귀한 동물들이 많아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꼴등에서 세 번째를 못 살았어요. 제가 있을 때 GDP가 1인당 GDP가 414불이었나? 근데 지금 한 500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못 살고 낙후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정말 진짜 패닉 상태였죠. 거기는 이제 의료시설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가 않고 지방에 내려가면 아예 없고 그냥 그때 다급해져가지고 뭐 그 나라 이제 외교장관, 뭐 보건부 장관, 총리 막 저한테 전화 왔었는데 한국 그때 잘 나갈 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근데 그때 상황이 마다가스카르가 진단 키트가 그 인구가 2,700만이었는데 인구 많네요. 많아요. 큽니다. 한반도의 3배입니다, 거기가. 네. 예, 면적이 한반도의 3배고 그 인구도 2,700만이고 굉장히 큰 나라인데 진단 키트가 1,000명분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된다 하면서 그리고 이게 그때 그 초창기에 이 코로나가 이 폐로 내려가면은 이제 중증호에서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고 전국에 산소호흡기가 딱 10대밖에 없다. 근데 그거 다 중환자를 쓰고 있다. 그럼 한국에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나 이렇게 그 도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민들 대피를 시켜야 되니까 교민분들이 240분 정도 계셨군요. 어린이를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세기를 동원해서 탈출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그런 탈출 작전을 했었죠. 그 이런 위난 상황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꼭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면 이런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거를 좀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돼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사 조력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항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뭐 잘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감금되게 됐다 하면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관련 기관을 접촉해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관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또 면회를 가고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가족 대신에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 이제 용서 조력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그럼 우리 국민 피해를 입으면은
그 관할 경찰서에 이제 신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죠. 대행은 아니고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이제 네. 국민이 피해자니까. 근데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잘 모르고 또 말이 안 통하면 우리가 통역도 우리가 저 이렇게 명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통역도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번 이런 사태처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란에서 대피 작전하는 거 우리가 이제 교민분들 위해서 그런 걸 다 실시를 하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비용이 발생하면은 사실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그 재국민이 부담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전세기나 그런 있을 때는 국민이 부담하는 게 네. 원칙이죠.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긴급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로 이제 그런 여지도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그런 부담이 되고요. 네. 이렇게 좀 너무 값싸 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뭐 실비정산입니까? 아니면은 그 고생하신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피도 들어갑니까? 아니 서비스비는 없고요. 네. 서비스. 아니 근데 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우리 이제 공무 월급으로 이제.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이것도 좀 너무 소소해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팀장님이 했으니까 저도 좀 용기. 당장 돈이 없어서 좀 미리 내주시고 나중에 갚는 이런 방식은 있습니다. 네, 돼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사고를 당할 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네. 후진국은 다 현금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제 개인 돈을 이렇게 드려요. 해가지고 나중에 갚으세요 하고 네, 그렇게 하죠. 그거는 절차가 아니라 사비로 하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네. 법은 이렇게 됐지만 현장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콩고라는 나라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콩고에도 계셨어요? 예, 콩고라는 이렇게 그 내전만 예,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그 콩고. 그렇죠. 네, 콩고라는 나라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거의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원외교 한창 했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자원외교 1000병을 뽑아서 이제 보낼 때, 근데 제가 뽑혔어요. 자원외교 1000병으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콩고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대상에서 일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고 내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용감하게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프리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블러드 다이몬드 뭐 말씀하셨지만, 리튬. 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셔가지고 또 잘못하면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때만 해도. 네.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이제 와서 막 감금당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보면 이제 범죄주의가 열리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럼 이제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은 또 마침 제가 있을 때 그걸 또 해결을 몇 번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갑자기 나오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우리 집에서 재워드렸어요. 그냥 제 빈방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무서우니까 재워드리고, 또 뭐 다 없잖아요. 그래서 제 옷도 드리고 갖고 가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여튼 뭐 치약 칫솔 다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여비도 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죠 현장에서. 근데 사실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뭐 무슨 뭐 현금 뭐 현금 캐시 어디 ATM 가가지고 뭐 현금 빼서 이렇게 드리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따뜻한 얘기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그 지속 가능성이나 보편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콩고 이 에피소드도 거의 그 반군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콩고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정정이 불안한 나라이고, 그때가 이제 2008년도면 이제 주로 동부 지역에 이제 내전이 거기가 이제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광물들이 집중돼 있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물 때문에 이제 반군들이 반군들도 다양합니다 거기.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지역인데 2008년도에 그게 굉장히 격화됐어요. 해가지고 수도는 떨어져 있지만 반군들이 수도까지 쳐들어온다 막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사관을 이제 그 개설하는 결정을 해서 이제 대사관 그 전까지는 이제 저 대사 대리로 약간 분관 비슷하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식 대사관 창소 요원으로 이제 가게 됐죠. 예. 근데 그 갔을 때 굉장히 불안해 가지고 저 그 전년도에 이미 외교단지 있는 데에서 시가전이 펼쳐져 가지고 그냥 외교단지 앞에서 시가전이 펼쳐져서 한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네.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사실 좀 두려움이 있긴 있었죠. 제가 갔을 때 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거꾸로 유럽 공간은 철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저 대사관들이 와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다. 정말 코리아 대단하다. 네. 딴 데 철수하는데 당신들은 들어오는구나.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민분들 그때도 한 40분, 50분이 계셨고 해가지고 가자마자 교민분들과 그 안전대책 그리고 이제 대피 경로 등등을 다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도 근데 그때는 저 이렇게 과거처럼 굉장히 큰 폭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네. 다행히도 이제 제가 있을 때는 무사히 잘 지내게 됐습니다. 네. 대사님 근데 뭐 진짜 공직이니까 하시긴 하시는데 좀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여기 진짜 위험한 곳이고 외교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위험 지역이라고 다 지정도 하고 이거 오지 마시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굳이 거기 오셔가지고 위험에 빠져갖고 또 거기서 또 조치를 해드려야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사실 그런 신문 기사나 이렇게 보다가 그거 보면은 좀 밉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사실 이제 외교관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저 발령지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마다 뭐 그 상대적 안정돼 있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불안한 데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외교관이 되면은 그 발령을 받으면 이제 임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도 네. 이제 어디 뭐 자대 배치 받았는데 뭐 싫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발령 받으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교관에서 소임을 다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발령제가 확정이 되면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란에서 정말 이란에서 이 우리 외교관이 인솔해 가지고 네. 그 1,300km를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진짜 가는 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길도 2차선이고 막 안개 끼고 뭐 눈바람 휘말리고 뭐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관 이란 대사관 직원은 그 인솔해서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km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정작 본인은 탈출을 그렇죠. 못하고. 본인 탈출 못하고 본인은 네. 이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본인 다시 복귀하는 거고 또 제가 거기 있을 때 이란 대사관 소속 그 젊은 영사가 있는데 마침 본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습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 중단하고 복귀했어요. 복귀하려고 저랑 같이 국경 지역에 왔어요. 근데 그 영사는 한재철 영사라고 하는데 그 영사는 저 교민들 탈출하고 딱 안전한데 오는데 거꾸로 그 영사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이란 대사관 소속이니까 휴가 중단 가서 내 할 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복귀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란 대사관에 지금 이란 대사관은 그래도 한 10명 정도 좀 꽤 큰 대사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발령받은 직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신입 새내기도 있어요. 네. 해가지고 한 2년차, 3년차 되는 새내기가 첫 발령지로 이란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부임했어요. 그 와중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발령 받았으니까 그 여성 외교관 우모 외교관인데 이란 가서 지금 일하는 거죠. 이제 발령 받으면 가는 거예요. 한재철 영사님, 우 외교관님, 뭐 그래도 이름이라도 한 번씩.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데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대사님, 우리가 이게 탈출 얘기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2023년에 수단의 프라미스 작전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정말 구하러 간다. 네. 이 프라미스 작전 당시도 굉장히 극적인 탈출이었는데 그때 얘기도 좀 짧게 좀 네. 김학규 대사님이 그때는 제가 다른데 이제 공간에 있었고요. 이제 프라미스 작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수단에서 이제 그 수단에서 그때 상황은
공습이 아니라 시가전이었어요. 네. 시가전가 훨씬 더 위험하죠, 진짜. 예, 뭐 총알이 날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지에 우리 대사관 수단도 굉장히 조그매요. 거기는 4인 공간일 거예요. 3인 공간, 3인인가 4인이에요. 수단도 네네. 굉장히 조그마한데 거기 대사님하고 우리 저 외교부 그 차석 서기관, 차석 서기관 해봤자 뭐 10몇 년밖에 안 되는 분인데 여성 외교관 저도 개인적으로 알죠. 그 주은혜 참사관이라고 주은혜 참사관님. 참사관님인데.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진짜 시시각각 그걸 판단하면서 교민분들 빨리 집결해서 공항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가전을 뚫고 가는 거죠. 와. 뚫고 가는데 그게 평상시 같은 이렇게 가면 되지만 곳곳에 있잖아요. 건물소도 네, 있고. 근데 네. 그걸 피해서 가려니까 그 공항까지 한 1,100 킬로를 이제 달려서 이제 가면서 당일도 건물소 다 통과하고 인솔해서 가서 이제 그 공항에 이제 우리 군수송기 와서 그걸 타고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거는. 네. 네. 반군들이 사실 딱 그 어느 위치를 정해서 있는 건 아닐 그렇죠. 거고 예. 본인들도 막 옮겨다니면서 네, 할 텐데 가장 안전한 루트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쪽으로 근데 계속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예. 근데 확인하면서 그 와중에 또 어디가 더한지 계속 이제 정보 확인하면서 이제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 이제 그 얘기만 듣고 현장에 없었으니까 진짜 그 주은혜 참사한 얘기 들으면서 정말 굉장하다 생각했어요. 진짜 와, 이건 정말 그걸 뚫고 다 안전하게 다 대피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대사님은 원래 탈출 전문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탈출 전문은 아니고요. 네, 그런 동료들 많아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라클 작전 기억나시죠? 아, 네, 예.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네, 거기도 네. 사실은 이제 군 수송기로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수송기가 하나의 과정이고, 근데 그 함락됐었잖아요 카불에서. 예, 그때 그 상황에서 그걸 총괄했던 우리 저 동료 공사가 그 이제 대사님도 계시지만 그 공사가 김일용 공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에스토니아 대사로 계시죠. 그분이 거기서 실무를 다 했었죠. 대사님 오시면서. 네. 근데 그 진짜 거기는 정말 카불이잖아요. 그 보셨죠? 그냥 막 군중도 몰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프간 현지인들 우리 도움받은 대사관 직원들 해가지고 같이 그 탈출시켜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철수해야 된다니까 안 된다. 난 남아서 내가 데리고 오겠다. 해가 자원했어요. 이 김일용 공사는 정말 네. 자원했어요. 나 남겠다. 내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결국은 무사히 탈출했죠. 예. 그런 일도 있고 군인이네요. 그런 저는 일도 예. 그러니까 파병된 군인분들 혹은 이제 뭐 경찰분들, 소방관 분들만 위험한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는 줄 알았더니 외교관 분들, 공관분들 어마어마한 그런. 네,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맨 처음 이런 분쟁 지역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그 이라크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네. 그 이라크 전 나고 나서 그 자이툰 부대가 네. 주둔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이툰 부대 내에 외교부 연락사무소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부대 안에.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가게 됐어요. 그때는 거기는 이제 석 달 동안 파견 보내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됐죠. 혹시 저 사진입니까? 네네네. 이게 저 이라크 때 젊었을 때 해가지고 이제 저를 지켜주던 제 보디가드 두 지켜주시는 분들인 거죠. 잡혀가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사실 보통 이제 외교관이 이제 부임하면은 공항에 이렇게 대사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긴 제가 부임할 때 딱 부임하니까 요 두 분이 나왔어요. 두 분이 딱 나와가지고 머리 숙이라고 하고 방탄차 빨리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왔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이라크 아르빌에서. 근데 저는 이제 외교관이니까 부대 밖에서 외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계속 다녀야 돼요. 밖으로 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해가지고 그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외교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나갈 때마다
방탄차와 이 두 경호를 맡은 이 두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죠. 같이 다녀가지고 이 두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은 경호예요. 두 분이. 네. 예, 그 쿠르드 페시베르가라고 해가지고 쿠르드 민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인데 네. 함께했죠. 저랑 해가지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했었죠. 근데 그게 저의 첫 인연이었죠. 첫 인연인데 하다 보니까 그 이후 끝나고 나서 딱 복귀하니까 갑자기 콩고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콩고. 네, 그래서 콩고 가서 이제 근데 콩고 가니까 이제 이라크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콩고는 또 이제 불어를 쓰는 지역인데 제가 네. 이제 제육을 불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콩고를 가게 됐고. 불어를 했으면 프랑스를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끝나니까 또 이제 또 마다가스카르 가게 됐어요. 이제 마다가스카르도 불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마다가스카르를 가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르 이제 초대 대사로 가가지고 이제 공간을 이제 대사 대리로 운영했던 공간은 대사급으로 이제 창설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외교관으로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대사님, 제가 진짜 국민으로서 대사님을 비롯해 외교부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외교부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라고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정말 이렇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다,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좀 있으셨어요? 글쎄요, 하여튼 제가 이제 올해로서 이제 외교부 외교관으로서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이제 7개 나라에 있었고요. 근데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 우리 교민들과 함께 한 시간들, 특히 이제 이런 위급 상황에서 제가 좀이라도 이제 도움이 됐을 때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 진짜 코로나 때 그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 잘 태워서 20몇 번 애들하고 다 너무나 잘 알죠. 마다가스카르 교민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정말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정말 이제 태우고 잘 떠나는 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교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한 거 그때는 진짜 계속 기억에 남고. 네. 되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의 한가운데에 서 계시면서 받을 수 있는 보답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교민들의 감사한 마음 정도가 대부분이겠네요. 제일 크죠. 특히 지금은 정말 이란 대사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제가 거기 계신 대사님과 그 김준표 대사님이 지금 이란 대사님인데 김준표 대사님.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아는 제가 존경하는 대사님인데 그 이하 이제 직원들도 다 알아요. 제가 다 아는데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공습 때리고 그 보시면은 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대상 바로 옆에 바로 옆에서 이제 촬영합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뒤에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하고 또 직원들 숙소가 유리창이 다 파편을 깨졌어요. 공습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그 다 대피하고 우리 직원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민들 챙겨야죠. 그런 상황에서 교민 챙기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들어가고 휴가 중단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요번에 여기서 이제 또 교민분들 이제 다 이동하셨을 때도 식량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다 김밥까지 다 싸가지고 다 이제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 있는 우리 동료들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동료들한테 힘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이렇게 잘 안전하게 교민들 잘 이동한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심 가져주면서 이제 외교부 성원해주는 그런 게 거기서 이제 다 인터넷 기사 보잖아요. 그래서 좀 이란 대사관 응원합니다 한마디라도 해주시면은 굉장히 힘이 되죠.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한다라는 느낌이니까요. 오늘 임상우 공공 외교대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임 대사님이 그 미션 마다가스카르라고 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관련한 책도 쓰시고 인도에서는 또 인도 그 가이드
인도 가이드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인도 가이드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오늘은 이제 모시기를 이제 이란 탈출 작전 때문에 모셔가지고 굉장히 급박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평상시에 이제 우리 교민들과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후 좀 급박한 상태가 좀 지나고 나면은 우리 정말 그 알콩달콩하고 따뜻한 얘기로 한 번 더 네, 네. 다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의 감사합니다. 임상우 공공외교 대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